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4.10) 총선에서 낙선한 부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민심을 받들고 낮은 자세로 다시 시작하겠다며 낙선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과 동시에 치러진 부산 4하구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전원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전원석 시의원을 만나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가 중단 1년여 만에 다시 재개됩니다. 문제가 된 구조물 하자 부분을 재설계하고 외벽 형태는 원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와 남구가 용호만 부두를 포함한 용호동 일원을 휴양레저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는데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4.10) 총선에서 낙선한 부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민심을 받들고 낮은 자세로 다시 시작하겠다며 낙선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선거 기간 불거진 지자체장의 선거 개입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에서 확보한 의석은 1석. 후보들은 부산 18개 선거구에서 평균 45%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을 만들어냈지만 북구갑 한 곳을 제외하고 고배를 마셨습니다. 짧게는 13일의 선거일, 길게는 지난 총선 이후 4년간 부산에서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부산 전체 민주당 득표율은 45%를 기록하고 전 지역구에서 40% 이상이라는 득표를 만들어냈지만 의석수로는 3석에서 1석으로 줄어드는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산 민주당이 전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또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더 낮은 자세로 고민하고 반성하고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선거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주민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로 지역구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당부해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사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후보가 국민의힘 이성권 당선인에게 693표, 0.78% 차이로 패하며 초박빙 승부를 펼쳤습니다. 사구 주민의 올바른 선택에 왜곡과 민심을 거스른 이갑준 구청장과 이성권 당선자는 사구민에게 즉시 사과하고 선관위와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선거는 끝났지만 시당이나 중앙당 차원에서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 개입 등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지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부산 4하구에서는 시의원을 뽑는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전원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보궐선거를 통해 시의회에 입성하게 된 전원석 시의원을 박철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4월 10일 보궐선거를 통해 부산시의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원석 의원을 만나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보궐선거 당선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선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이번 부산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저를 선택해 주신 사구 하단 당내 구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 않아도 될 선거를 실시한 만큼 사구 구민들께서 만족해 하시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의 시간을 오직 부산 발전, 사하 발전만을 위해 뛰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사갑은 이번 총선에서 재선의 최인호 국회의원이 안타깝게도 낙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최인호 국회의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오던 많은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덕신공항, 제2대티 터널 등
지역의 중요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워치독의 역할을 해서 중요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47명의 부산시 의원 중 오직 3명만이 민주당 의원입니다. 다수당은 다수당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소수당은 소수당 나름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당 독점의 부산시 의회를 변화시키고 박청준 부산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는 같은 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보다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그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부산의 총선 결과는 분명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그것도 부산 시민들의 뜻이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를 부산시에 보내주신 것도 분명 저에게 큰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구민 여러분들의 선택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부산 시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을 수 있는 의정 활동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북항 재개발 지구에 들어설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공사 중단 1년여를 넘기고 다음 달부터 공사를 재개합니다. 문제가 된 구조물 안전성 논란은 재설계를 거쳐 보완하고 외벽 형태는 원래 설계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에 들어설 부산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해양 문화지구를 대표할 핵심 시설입니다. 그런데 공사 차량은 보이질 않고 자재는 방치돼 녹슬고 있습니다. 부산 오페라 하우스는 지난해 3월 공법상 큰 하자가 발견되면서 공정률 40%인 상태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문제가 된 건 건축물의 정면 외벽 구조물입니다. 노르웨이 설계사가 최초 디자인한 진주를 품은 조개 형상의 비정형 인면을 말합니다. 시공 과정에서 설계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부산시 감사 결과 소방시설 등 부실 시공 문제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설계사와 시공사는 실물 모형 제작과 공법 검증을 통해 설계 원안인 트위스트 공법을 선정했습니다. 시는 구조적 안정성 문제를 보강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 재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재개키로 했습니다. 이번 재설계에도 시공성과 구조 안정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시공상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공 오차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하며 학회와 재설계 업체 그리고 발주청에서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즉각 보완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공사는 5월부터 시작해 오는 2026년 말 준공 계획입니다. 착공 8년 만으로 공사비는 당초 2,500억 원에서 3,1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부산 오페라 하우스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1,800석의 대극장과 300석의 소극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건물 옥상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도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와 남구가 용호만 부두를 포함한 용호동 1원을 해양레저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지난 2월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일대에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개발 사업이 부산시의 주택사업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남구 용호동 1원. 공사장 가림벽이 들어서 이기대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파란색 천이 둘러진 측면으로 보이는 부지 내부엔 사무실 용도로 보이는 컨테이너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지는 건설사인 IS동서 자회사인 주식회사 MLT가 31층 고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2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고층 아파트 3개 동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시민들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이게 되고 해파랑길 놀러 가고 한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아파트 위주 개발보다는 동네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라든지 여러 공원 여러 있잖아요, 그지? 그런 걸 개발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지?
이기대 공원 바로 턱 밑까지 고층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면서 지역 시민사회도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고층 아파트가 건립되면 이기대 정상을 제외한 이기대가 완전히 가려지는 셈입니다. 그 위원회가 그 상황만 딱 볼 것 같으면 그런 위원회가 필요 없죠. 부산의 전체적인 뭐 주택, 공동주택 문제나 아니면 주변가의 어떤 조화나 주변의 또 과밀화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걸 내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진짜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내줬다는 데서는 그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시민 공공재인 공원이나 해안가 주변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더욱 까다로운 검증 과정과 조건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좀 태풍이나 이런 게 왔을 때 또 위험한 곳이거든요. 거기는 충분히 교통난이나 그럼 재난이 이제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나중에 짓고 나서 뭐 또 부산시한테 달래지 이러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분양가나 이런 게 올라갈 건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되어서 아파트 심의가 최종적으로 통과인지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용호동 일대를 해양 레저 관광단지로 만들겠다는 부산시와 남구의 계획과도 맞지 않다며 이번 부산시의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심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는 경력을 갖춘 장노년 근로자를 위한 부산형 시니어 적합직무 채용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기업이 시가 선정한 부산형 시니어 적합직무 분야에 6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해 월 60시간 이상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채용 기업의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기업당 5명까지 채용할 수 있고 연간 지원금은 1인당 360만 원으로 최대 1,800만 원입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해 배부합니다. 고령운전자 표지는 19일부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부산시 고령인구 비율은 22%에 달하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46%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대학에 정부가 5년간 1,000억 원을 파격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1단계 예비지정 심사 결과 동명대와 신라대, 동아대와 동서대, 연합모델 2건 총 4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예비 지정된 대학들은 대학 간 통합, 연합,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교육,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방안 등 대학별 다양한 혁신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글로컬 대학위원회와 교육부의 본지정 평가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부산 지역은 국립대학 통합을 전제로 공모에 참여한 부경대와 한국해양대가 탈락했고 7개 전문대 연합대학도 탈락했습니다. 동래구에는 3년째 무료 급식을 나눔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움트리 나눔센터인데요. 매주 이틀씩 꾸준히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1회에 최대 300여 명의 노인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최영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펄펄 끓는 솥에 면을 삶습니다. 나물과 지단 등 각종 고명도 준비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잔치국수. 준비된 음식을 테이블 위로 올리니 하나둘씩 손님이 들어옵니다. 대상은 지역에서 홀로 거주하는 노인 300여 명입니다. 주로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 귀찮아서 밥 못 하시고 굶고 이러시다가 이제 영양 바란스도 안 맞으시고 오시는 분들이 혼자 계시니까 우울증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친구들도 있잖아요. 움트리 나눔센터는 3년 전 동래구에 둥지를 텄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위해 무료 급식을 제공합니다.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매주 꾸준히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도 15명 남짓.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20가구에는 배달 서비스까지 마다 않습니다. 각동 통장이나 사회복지사가 배달하는데 대상자의 건강 상태도 함께 확인해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움트리 도시락 배달을 함으로써 이제 하루에도 3끼도 챙겨 드실 수 있어서 엄청 건강해지시고 좋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넉넉하게 담긴 뜨끈한 잔치국수. 이 한 그릇에 나누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행복한 점심시간입니다.
우리가 새끼에 다 우리가 굶자래요. 노인들이 안 굶고 새끼 다 찾아주시니까 그게 즐겁지요. 고물가 불경기 탓에 후원금보다 무료급식에 드는 비용이 더 많지만 기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한다는 움트리 나눔센터. 넉넉한 인심에 이곳을 찾는 이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HCN 뉴스 최현가입니다. 22대 총선 결과 부산에서는 18석 중 17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면서 여당이 압승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야당 압승, 여당 참패의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여소야대 전국에서 부산의 굵직한 현안들이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좌초비기에 놓인 부산 현안을 짚어봅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부산 지역 여야 의원들이 산업은행 본사 위치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진전이 없습니다. 오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에서도 개정안 처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수도권 지역 야당 의원들이 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상황에서 쟁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안이 다시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인데 민주당의 최대 표밭인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일부 당선인들은 산업은행 이전 저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지금까지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해왔던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도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의 목소리를 대변할 야당 국회의원은 한 명뿐이라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지금의 그 총선 계획을 보면은 아주 부산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민주당 또는 국힘이 다 도와주기 힘든 입장에 놓였습니다. 지역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수 야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특정 지역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를 보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장 산업은행 본점 이전이 어렵다면 이전 범위를 좁혀 부산과 관계 있는 해양금융 등의 기능과 조직부터라도 먼저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정부와 부산시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부산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조사한 내용인데 결론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본 우리나라의 지역 불균형 실태와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기대는 어떨까? 부산 경실련이 현 정부와 부산시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 감소 문제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역 정책에 대한 평가는 낙제 수준이었습니다. 24개 항목의 평가 점수 평균이 7점 척도에 2.34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9개 항목 평가에서 평균 3.02점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인구위기 관련 정책 추진이 2.76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됐습니다. 이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국정의 최우선 주제로 지금 논의되거나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좀 저조하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중요한 과제이고 전문가들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 정부가 최우선 국정정책으로 올리고 부산시도 현실에 입각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지역균형 발전 협치체계를 운영하길 당부했습니다. 일자리라든지 또 일자리를 지탱하고 지역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욕구가 컸습니다. 그것을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시행을 통해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관들을 지역으로 내려보내되 과학기술이라든지 연구개발 그리고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설계가 필요하다. 부산 경실련은 전국과 부산의 지역균형 발전 관련 교수와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간부 등 161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습니다. 한편 오는 19일에는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지역사회학회와 공동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 컨퍼런스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북구는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우수 기부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감사패는 성금과 성품 기부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개인과 단체 3곳, 법인 4곳에 전달됐습니다. 북구는 나눔 캠페인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달 동안 4억 5천만 원을 모금해 전년도 대비 119%를 초과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북구 구포시장 홍보대사에 미국인 한의사 나비 니마 씨가 위촉됐습니다. 나비 니마 씨는 한의사가 되기 위해 한국으로 와 삼수 끝에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뒤 얼마 전 국가고시에도 합격했습니다. 최근 TV 프로그램에선 구포시장을 방문해 약초 골목을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소개하기도 해 북구는 나비 니마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구포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